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책, 중독에 빠진 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8페이지에 적혀 있는 책 내용인데, 사람들은 왜 약물을 섭취할까? 이 약물 안에는 마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코올 포함한 거죠. 자, 읽어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물을 섭취한다. 약물은 극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인 소위 급속한 쾌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때로 동료의 압박적인 권유나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 급속한 쾌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마약 중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사실은 일종 마약이에요. 근데 알코올을 희석해서 만든 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마약이란 건 농축을 한 겁니다. 아주 농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만에 중독에 빠질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고 하죠. 근데 술은 희석됐기 때문에 한두 번의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야 중독되는 것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가벼운 쾌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농축된 알코올은 마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다 쾌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쾌감이 얼마나 지속된다고요?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만들어주는 쾌감은 한 1시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불쾌한 감정이 나타나고 몸이 괴로워지고 짜증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때때로 동료의 압박적인 권유나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취하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술을 안 마시면은 적으로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따라주는 술을 안 마셔? 그럼 넌 여기 있지만 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하거든요. 한 30년 전에는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뭐 선배들이 술을 따라주고 후배는 무조건 마셔야 되고, 옛날에 뭐 신발에다가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안 마시면 뭐 엎드려 버차하고 뭐 벌 주고 결국은 강제로 술 먹여서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게 옛날의 술 문화였어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회사 들어가면 그렇게 술을 안 마시면 승진을 안 시켜주고, 또 업무에서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 잊지 못하게, 견디지 못하게 해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용도로도 술이 다 사용되었거든요. 그만큼 동료의 압박이나 권유가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취하긴다 했는데, 요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로 풀라고 가르치죠? 정답이 뭐죠? 예, 맞습니다. 술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풀라고 다 가르칩니다. 그거 외엔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술 한잔 먹고 푹 자면 피곤이나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만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시하겠지만 100번, 1000번 듣게 되면 결국은 그 말이 진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개인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통증, 불안, 우울증과 같은 불쾌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를 다스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통증이 오나 불안하고 우울 같은 게 오면은 대화로서 풀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을 풀어야 되는데, 그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쾌하면 술 한잔 먹고 풀으라고만 가르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중독이 되면 금단 증상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을 없애기 위해 약물을 섭취하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금단 현상 그 자체 때문에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마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의지로 악으로 깡으로 버틸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중독이 된 사람한테 나타난 화학적인 양리작용에 의한 겁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냐고요? 바로 알코올 해독 한약. 저희 한의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금단 증상과 같은 부정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거. 금단 현상뿐만 아니라 갈망감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금단 증상에 뭐가 있죠?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자포자기, 환청, 환시, 그 다음에 죽고 싶은 생각,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손떨림, 식은땀, 그 다음 악몽을 꾸는 거, 그 다음에 자면서 욕하고 싸우기, 또 뭐 있을까요? 뭐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한 두세 시간 훈계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술주정 같은 거. 그런 모든 금단 현상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알코올 해독 한약입니다. 이거는 알코올 해독 한약 말고는 지구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격리하는 거고 심하면 사지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면은 복용하면서부터 바로바로 금단 현상이 확 가라앉습니다. 정말 빠르게 가라앉아요.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달라요. 수면제나 항우울제, 진정제 복용하고 자면 어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와, 잘 잤다 이럽니까? 몽롱 자긴 잔 것 같은데 몽롱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알코올 해도 한약 복용하면 아주 개운하게 잡니다. 정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금단 증상이란 약물 섭취가 중단되었을 때 여기서 약물이란 건 알코올, 그다음에 마약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느낌과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리적 반응, 양리작용을 알코올 해독 한약이 해소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풀리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된다고 가르친 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 내가 따라주는 술 안 마시면 너 뭐 친구 안 할 거야, 뭐 승진 안 시키는 거 회사에서 잘릴 거야, 뭐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것도 누가 문제죠? 사회가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알코올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방송이 해결해야 된다. 방송. 국가와 방송이 해결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지금 혼술이란 거 있죠. 혼술 한 8, 9년 전만 해도 혼술하는 사람들 보면 뭐랬냐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시기 얼마나 개차반이면은 혼자 술 처먹고 있냐. 술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술 처먹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던 게 혼술 문화예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던 게 혼술입니다. 그러니까 혼술하는 사람도 어디 있었어요? 저 뒷골목에 어디 흐름한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간판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술집에서 마신 게 혼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 한 8년 전에 TVN 드라마에서 혼술남녀란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를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로지 혼술 장려 마케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혼술은 젊은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성비가 높고 합리적인 음주 방법이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만취해서 쓰러져도 방바닥이라서 안전하다. 그러니 여자아이들한테 혼술이 가장 잘 어울린다. 거기다 코로나가 한 3, 4년 전에 터졌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혼술하는 게 최고다. 혼술은 코로나에 딱 어울린다.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 만드는 방법. 혼술에 어울리는 술은 어떤 것이냐. 모든 예능 프로에서 그것만 때려 부었습니다. 테레비 틀면은 오로지 혼술이에요. 혼술. 다 혼술이었어요. 그게 한 2년, 3년간 그렇게 나왔죠? 이젠 그 혼술 장려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그 혼술 장려 마케팅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우리 전통 문화가, 그러니까 술은 혼자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문화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술이 젊은 층에 파고들어서 최근 20대 알코올 중독자가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어린 애가 18살이에요. 보통은 뭐 20살, 21, 22, 23은 널렸고요. 그건 발에 차이는 거고요. 18살도 한 명을 봤습니다. 그만큼 혼술 장려 마케팅에 의해서 젊은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그 빠진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혼술 장려 마케팅을 한 어른들의 잘못이고 사회의 잘못입니다.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혼술이란 단어는 입에도 꺼내지 못하는 다시 옛날 문화로 저 시기에 얼마나 개차반이 혼자 술 처먹고 있냐라는 옛날 문화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개인의 알코올 중독 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네가 의지 부족 탓이야.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더 이상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걸 왜 뭐 마약 많이 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개인의 문제로 놔둬야지. 왜 사회가 나서서 마약하지 마라 이런 얘기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특히 방송이 나서서 여러분들 아시죠? 담배 광고는 금지됐잖아요. 왜 금지됐습니까? 그때 왜 술 광고는 그대로 하죠? 뭐 뭐가 다른데? 오히려 담배보다 술이 훨씬 국민 건강과 사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술이에요. 담배는 크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술이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일으키고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다 술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정 파탄 유발하는 1위도 술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뭐부터 금지시켜야 되겠어요? 당연히 술부터 광고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됐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토론하면서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